V의 상징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세요? 옛날에는 소나타도 V의 상징이었죠. 그 시절에는 차만 있어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후에는 그랜저, 체어맨, 에쿠스부터 해서 이제는 제네시스가 비싼 국산차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비싼 차는 대부분 세단을 떠올리는데 의외로 SUV 중에서도 V의 상징이었던 차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쌍용차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단번에 무쏘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무쏘는 흑역사 없는 차로도 유명한데 의외로 끝은 비참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쏘는 1993년에 출시됐고 2006년 4월까지 생산됐습니다. 생각보다 판매 기간이 길죠. 무려 13년 동안 25만 대가 팔렸습니다. 1년에 2만 대 정도 팔린 건데 그 시절 자동차 판매량이나 무쏘의 위치를 생각하면 꽤 많은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쏘는 쌍용차를 살린 차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토레스랑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1992년이 쌍용차한테는 진짜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쌍용이 한국의 대표 SUV 브랜드인 건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SUV 시장을 쌍용차가 주름잡던 와중에 현대전공이 갤로퍼를 출시해버립니다. SUV 시장을 현대전공이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갤로퍼는 어떤 차였나요? 미쓰비시 파제로를 기반으로 한 차였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디자인 같은 게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코란도 헤미리보다 내장재 같은 것도 비교가 안 됐죠. 하필이면 코란도도 끝물일 시기라 쌍용차한테는 위기였습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광고 물량도 굉장했고 성능, 서비스, 정비, 부품 가격 이런 거 모두 갤로퍼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코란도한테 위기가 찾아오는 건 당연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아예 쌍용차가 주저한 거 문을 닫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쌍용이 이를 하나 저질러 버립니다. 일본차 브랜드는 손을 잡지 못했던 자동차의 나라 독일, 그것도 벤츠한테 기술력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무수의 벤츠 엔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W123, 이 250D에 들어가던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스프린터에 들어가던 2.9L 사양을 넣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원래는 쌍용이 최고급 SUV를 추구했기 때문에 6기통 디젤 엔진 장착을 요구했거든요. 이걸 거부당해서 결국 5기통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당시 벤츠랑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센세이션했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93년 8월에 아예 벤츠 엔진이라고 광고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아저씨들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현대는 미쓰비시, 기아는 마츠다, 배우는 GM 계열의 기술을 갖다 쓰던 시절이기 때문에 벤츠랑 손을 잡은 쌍용차가 당연히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이 당시 무쏘는 진짜 언어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저도 이때 무쏘를 탔던 게 기억나는데 부드럽고 푹신한 직물 시트에 묵직한 엔진음 그리고 푹신한 서스펜션이 타기만 해도 와 고급차구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였거든요. 디자인도 진짜 멋있었습니다. 영국 왕립 예술대학의 켄 그린리 교수가 디자인한 걸로 유명하죠. 기능적 마케팅도 가능했습니다. 국산 4륜구동 자동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ABS를 장착했고 국내 최초로 전자식 4륜구동 전환 스위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기술이었습니다. 당장 갤로퍼는 구동 방식을 전환하려면 아예 멈춰서 바꿔야 했거든요. 그런데 무쏘는 시속 60에서 70km에서도 구동 방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5기통이라는 특이한 엔진 구도 덕에 고속 주행할 때도 소음이나 진동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갤로퍼랑은 비교가 안 됐죠. 내구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무쏘를 많이 썼는데 88만 킬로미터를 무브링으로 주행한 걸로 유명하고요. 심지어 이런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10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순찰대가 역동적인 주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 경쟁 차종들이나 기술력을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거죠. 쌍용차도 이걸 알았는지 최고급 SUV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96년 12월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3.1L 가솔린 모델을 기반으로 최고급 모델을 하나 내놓습니다. 이 당시 고급 내장재랑 옵션으로 도배한 500대 한정판 모델을 출시하는데요. 이 당시 가격이 4,950만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당시 한국에서 가장 비싼 차였습니다. 에쿠스 역할을 하던 다이너스티 있잖아요. 이 다이너스티의 리무진 모델보다도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로 따지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지면 9천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레인지로버, 에스컬레이드, 카이엔, 벤츠 GLS 이런 차들하고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차였다는 거죠. 페인트까지도 신경 써서 만든 차였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검은색하고 갈색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뒷폰이 비싼 페인트를 썼습니다. 요즘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 같은 브랜드에서나 볼 수 있는 비싼 페인트 마케팅을 썼다는 거죠. 워낙 비싼 차라 쌍용차 지점장이 직접 차를 배송하는 프리미엄 마케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약간 잘못 태어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V 상징은 세단이었고 SUV는 그냥 짐차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SUV에 가솔린 엔진을 넣는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식하고 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100대만 한정 판매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대우 엠블럼을 달고 출시되는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97년 IMF 위기 당시에 쌍용차가 대우그룹에 인수됐었잖아요. 이때 그래서 무쏘랑 이스타나 같은 차들이 대우 엠블럼을 달고 나왔고 심지어 체어맨도 레간잘 리무진 모델처럼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99년에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다시 쌍용차로 돌아오면서 흑역사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어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차라는 게 분명한데 말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출시 초기에 품질 문제도 있긴 했지만 이 당시 기술력을 생각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거든요. 그런데 쌍용차가 의도치 않은 팀킬을 해버립니다. 렉스턴이 나와버렸잖아요. 원래 쌍용은 렉스턴을 무쏘 후속 모델으로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쏘를 쉽게 단종시키지 못합니다. 왜냐면 단종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2년 연속 SUV 판매 1위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3년 연속 4륜구동 브랜드 파워 1위를 달성하고 렉스턴이 출시되기 불과 며칠 전에 아까 봤던 한국도로공사 썰이 보도되면서 무쏘의 인기는 식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렉선을 더 비싸게 팔아? 아니면 출시를 미루고 무쏘를 더 팔아? 이런 거죠. 결국은 무쏘를 단종하지 않고 렉선을 무쏘보다 더 비싼 차로 팔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렉선이 무쏘 위급이 되면서 최고급 SUV이던 무쏘는 더 이상 최고급이 아닌 차가 되어버리죠. 항상 어떤 차든 위치가 애매하면 폭망합니다. 왜냐면 마케팅을 하기도 애매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야, 이 돈 주고 뭐하러 이걸 사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때 렉선이 최고급차 전략을 뺏어가 버리니까 무쏘는 더 이상 고급차가 아니라 그냥 나이든 사람이 타는 차 이미지가 됩니다. 결국 판매량도 폭망하면서 씁쓸한 단종을 맞이합니다. 한때는 포르쉐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가치가 많았던 차가 팀킬 때문에 한순간 폭망한 비우니 케이스죠.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차인 것 같던 무쏘도 이렇게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무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브랜드 내에서 플래그십 모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이 플래그십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 브랜드의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도 에쿠스급을 대체할 만한 차가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갓그랜저가 갓그랜저 정신을 개성한다고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네시스가 있다고 해도 기반은 현대차거든요. 에쿠스가 단종되고 제네시스로 고급차가 빠지면서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은 그랜저가 차지하게 됩니다. 90년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V 상징이 아니라 국민차가 된 지 오래입니다. 판매량만 봐도 그렇잖아요. 브랜드의 기반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건 브랜드 이미지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라서 플래그십 모델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KG그룹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쌍용차가 돈이 되는 차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레스를 무쏘 후속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무쏘의 후속이라 불릴 만한 고급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절 무쏘처럼 최고급차가 하나 있어야 그 아래 모델들도 질서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급 모델이 8천만원이면 그 아래에 6천만원대, 4천만원대, 3천만원대 이렇게 순서대로 출시가 가능합니다. 최고급 모델이 상한선을 잘 정해줘야 돈이 되는 차를 그만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쌍용차가 이런 차를 어떻게 만드냐 이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브랜드 이미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그만한 돈을 내고 사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상품성이면 충분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토레스는 가성비 타이틀로 성공한 차입니다. 덕분에 쌍용차의 이미지는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재정상태 개선까지는 부족합니다. KG그룹이 충분히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신차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차 위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마침 회생기획안 인가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걱정할 때가 맞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